김종배입니다.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자칭 서민의 일꾼 안발장이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이 전하는 민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매주 이 음악 틀기로 한 겁니까? 틀려면 좀 길게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이 이 노래 좋아하시거든요. 네, 시간 없어요. 근데 너무 짧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진걸 처장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안발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민생 문제나 의견이 있으면 문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물정 0951 5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창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 시작해야죠. 예. 자, 오늘의 이슈는 민생 이슈는 통행료 문제라고요. 예. 뭐 통행료 하면 우리 국민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도 정말 빠듯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외곽순환도로 타면 또 통행료 나오죠. 그래서 또 도심에 진입하면 도심 혼잡 통행료라고 우리 교통방송국이 가까운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2,000원씩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잘못 길 들어갔고 민자도로 들어섰는데 우면산 통행료 민자예요 여기는 2,500원이나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곧 있으면 또 설날이잖아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또 나옵니다.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장거리 뛰는 분들은 안 그래도 피곤한데 또 통행료까지 10,000원에서 20,000원 내는 것도 작은 부담이 아니죠. 오늘은 통행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무슨 기획한 게 있다면서요? 예, 최근에 우리 교통방송 우리 이 프로그램하고 컨셉이 좀 맞는데 경향신문하고 참여연대가 이제 소속권이라고 작지만 소중한 권리. 사실 잘된 민주주의 국가는 작은 권리라 해서 짓밟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그걸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혼잡 통행료 문제가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방송이 서울 수도권 청취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내본 적 있으시죠? 우리 김종배 선생님께서도. 이게 96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면 너무 도심이 빽빽하니까요. 공해도 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두 가지 논란입니다. 첫 번째, 그거 했어도 도심 혼잡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 어차피 세금처럼 괜히 서민 부담만 늘어났다. 이런 부담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혼잡 통행료를 내야 된다면 뭐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혼잡을 유발하는 거 맞죠? 근데 도심으로 나가는 건 혼잡을 유발하는 겁니까? 도심에서 나가는 거? 도심의 혼잡을 해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갈 때도 2,000원을 또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탈남님께서. 근데 이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심에는 차를 갖고 오지 마시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취지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3인 이상은 면제를 해주는 것만 봐도 그러면 3인 이상의 면제라는 것은 한 명씩 차를 타고 와버리면 차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 더 태우고 한 명 더 태워서 3명이면 면제니까 원칙적으로 또는 가정을 해보면 3대가 올 걸 한 대로 오면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합니다. 다만 아예 가지고 오지 말라는 취지도 이해가 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꼭 갖고 와야 될 경우가 있는데 들어올 때 내는 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도심 혼잡 유발 통행료거든요. 정확히는요. 근데 나갈 때는 혼잡을 피해 주는 거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면제하거나 1,000원 정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민이 있고 그 서민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런 민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경향신문 소속권에 나왔던 것은 이제 이겁니다. 가끔 이털남님도 그렇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지갑 놔도 와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진짜 깝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도로는 사실 이제 무상도로거든요. 무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잡 통행료를 내야 되는 상황 2,000원이 없어.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어.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끊어줍니다. 2,000원을 나중에 내라라고. 근데 그게 기한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 매우 피곤하고 복잡하잖아요. 야근도 많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연체료가 일부 붙잖아요. 좀 기한이 지나도. 근데 웬걸 우리 혼잡 통행료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마치 시민을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페널티를 줍니다. 갑자기 4배가 뛰어요.
8,000원이 나옵니다. 일주일 후에. 일주일 내에 안 내면. 네, 바로 8,000원 띄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 내가 고의로 안 낸 것도 아니고. 연체료 개념이라면 엄청 높네요. 네, 연체료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이자 제한법으로 네. 연 25%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아파트 관리비도 보면 월 2% 이자만 붙습니다. 그 이유는 연 25% 이자 제한 그런 그 생활세에 그런 미덕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연체료는 이자를 받지 말자라는. 그럼 이건 연체료 개념이 아닙니까? 연체료 개념이 아니라 혼잡 통행료를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예. 근데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몰래 이렇게 휙 지나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사람들인 경우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나 이건 그런 경우 아니고 정말 삶이 바쁘고 피곤해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4배로 낸다. 이건 서울시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역시 우리 하던가요? 교통방송은 또 서울시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왔죠. 예. 서울시 민생자문관실에 자문을 해본 결과 자기들 생각에도 연체료 개념 치고는 너무 세고 네. 그다음에 이게 고의도 아닌데 조례 위반으로 페널티를 주는 거 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만 원씩 내잖아요. 5만 원씩. 예. 그렇게 페널티 개념으로 했는데 좀 과도한 것 같다라는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 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예. 저희로서는 서울시가 이렇게 과도한 어떤 페널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견을 드렸고 네. 차제에 들어갈 때 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올 때까지 걷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검토 후에 개선해 보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예. 이제 우리 그 자칭 안발장께서 예. 그 계속 AS 해 주셔야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교통방송에 제가 출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라도 2개라도 해결한다 민생 문제를 네. 우리 통신비나 그 좋은 정보 드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인하혜택 받고 있잖아요. 네. 선택 약정 할인제라는 거. 네. 지원금을 받았다더라도 약정 기간 끝나면 여러분 바로 전화하시면 20%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네. 예. 자, 여기서 또 출연하고 연계시키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근데 또 이 혼잡 통행료가 철학적 문제도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네. 도심 혼잡을 유발하는 거니까 들어갈 때 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나올 때는 도심 혼잡을 오히려 피해 주는 거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그런 행정 철학에서의 논쟁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도심으로 들어올 때 많이 이용하는 게 우면산 통행료예요. 예. 우면산 통행료. 이게 민자도로거든요. 예. 일단 2,500원으로 너무 비싼 것도 문제인데 예. 지금 그래도 우리 혼잡 통행료를 내면서도 경차 할인도 해주고 네. 그다음 요일제 차량들 있잖아요. 네. 주에 하루는 운행하지 않겠다고 태그를 붙이는 차량들. 네. 그런 혼잡 통행료도 1,000원으로 할인해 줍니다. 50% 할인. 근데 우면산 통행료는 할인을 안 해줘요. 우면산 도로는 피타기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인데도 민자도로란 이유만으로 아니, 그러니까 요일제 차량은 할인 안 해주더라는 거죠. 민자도로라고 하면 그 이제 그 말 그대로 민자로 예. 도로를 닦았으니까. 예. 그러면 그 공사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일정한 자율권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원래 민자로 하면 안 된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놈들은 이윤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분들은 예. 그게 이제 항상 시민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통카드를 안 받아버려가지고 광주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폭등시키려고 그랬잖아요. 민자로 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만 도로라는 건 누가 보기에도 공공재고 정부나 지자체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예. 자, 민자니까 2,500원 내는 것까지 이해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정부의 지침이 뭡니까? 주 5일 그 요일제 하면 할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할인 안 해준다는 거죠. 요런 민원이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통행료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 아닙니까? 예.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도 나는 게 몇 년 전에 아마 그런 논란이 잠깐 있었었는데 이제 그 설에 차가 몰리다 보니까 예. 이게 무슨 고속도로냐 저속도로지. 저속도로가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 애청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겠습니다. 거북이 도로. 네. 그런데 어떻게 멈춰 있는 도로. 어떻게 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논란이 우리가 있잖아요. 약관을 고속도로 통행을 낼 때는 약관에 사인은 안 했지만 어떤 약정을 하냐면요. 암묵적으로 네. 시속 100km에서 110km 있잖아요. 그 제한 속도. 그걸로 통행하게 해주는 걸 보장하면 나도 10,000원에서 15,000원 내는 겁니다. 근데 막 평소에 2시간 거리, 4시간 거리가 10시간 거리, 20시간 거리도 되잖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는 15시간도 걸렸었고 2004년도에는 3월 1일 날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24시간 갇혀 계신 적도 있었어요. 아유, 그때 그 큰 사건이었죠. 그 사건 아시죠? 예. 그런데도 통행료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8월 14일 날 광복절 특별 기념으로 통행료 면제받더니
차량이 하나도 안 막혔어요. 무려 450만 대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는 겁니다. 통행료 명절 때 우리 국민들 너무 통행료 많이 내는 것도 지금 피곤하죠. 사실 돈 많이 쓰잖아요. 서민 중산층들이. 네.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이나 면제해 주자는 아이디어를 나왔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통행료를 안 받으니까 들고 날 때 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차량 채증이 없어진 겁니다. 8월 14일 날 광복절 때 그때 통행료 면제했을 때 사상 최대 차량이 몰릴 것이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길 거라고 언론 보도가 쇄도했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도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발장의 주장은 최소한 그러니까 명절 때는 추석 때하고 설 이 명절 때는 통행료를 면제 주면 어떻겠느냐? 예, 서민 중상층들이 안 그래도 돈 많이 쓰니까 왕복 한 2, 3만 원 정도로 면제를 해주고. 저 궁금한데요. 예. 도로공사에 한번 그 의견 제시하고 당연히 도로공사에도 물어봤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뭐 설이나 추석 기간에 400억 안팎의 통행료를 걷고 있는데 그 수입을 포기하면 적자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 때 이미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5%씩 할증에서 받고 있어요. 도로공사가. 아, 그런가요? 예, 모르셨죠. 이탈남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걷어들이는 수익이 해마다 400억 안팎이에요. 아, 예. 400에서 500억.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평소에 더 걷었으니까 명절 때라도 기분 좋게 시민들에게 면제해 주자. 그리고 8월 14일에 이미 전례도 있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대만 중국은 면제를 해주고 있더라. 우리가 대만 중국보다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명절 때 제발 고향 갈 때 장거리 교통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차가 막히고 그러면. 근데 통행료 면제해주면 교통체증이 없어집니다. 들고 날 때 줄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작년 8월 14일 날 입증이 됐습니다. 외국 사례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하고 대만 사례를 조사했더니 중국의 대표적인 춘절 아닙니까?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 살기도 힘들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세계 최악이고 거기다 가계부채도 1,200조 달하고 이자 폭리도 심한 사회인데 정부나 지자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십니까? 저는 올해 내내 이 캠페인 한번 해가지고 이번 설날은 안 되면 올해 추석 때는 반드시 그렇게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건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위해서. 공약 제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에 이렇게 호소를 하겠다는 거. 저는 촉구라는 말도 안 좋아합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촉구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호소드리고 제발 부탁드린다.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 좀 펼쳐달라. 아주 다소곳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만 무상으로 하거나 절반으로 줄이면 우리 국민들 정말 출산율 바로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했고요.